반갑습니다. 환면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행동주의 직업상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의의. 자, 1번 행동주의 이론에 뿌리를 둔 이론이다.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내담자의 이제 진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 그래서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는 강조하는 부분이 내담자에 대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하는 부분,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행동주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진로 문제와 부적응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내담자의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조력한다. 자, 5번 내담자의 의사결정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자, 밑줄 그을까요? 불안을 제거하고 직업 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자,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을 좀 배웠는데요. 그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도 이제 직업 상담에 대입되는 행동주의에서는 뭐냐면 내담자들이 직업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는 불안한 감정 때문이다. 불안 감정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불안을 처치하는 부분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학습적인 내용에 중점을 뒀다. 다시요. 불안한 감정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촉진에 중점을 뒀다 이거예요. 그걸 행동주의 기법으로 우리 직업상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포인트를 잡고 그 중점을 두셔야지 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이제 내담자 문제 유형이 나오는데 저기 우유부단형하고 우결단성이 있어요. 즉 행동주의 상담도 일종의 이제 다른 상담과 마찬가지로 진단의 개념이 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내담자 문제 유형.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보는 내담자 문제 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윌리엄슨, 보딘, 크리츠로만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들은 이제 우리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은 행동주의 문제 유형에서 두 가지 유형을 합니다. 이제 구스타인이라는 학자가 나눴는데 우유 부단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결 좀 예쁘게 쓰겠습니다. 무결단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형하고 무결단형의 차이는 좀 다릅니다. 우유부단은요 미성숙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고, 무결단형 같은 경우에는 무력감이죠. 무력감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행동주의는 불안 때문에 의사결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좀 설명하면, 자, 행동주의는 개인은 환경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환경은 이제 주변인이 그 대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를 들 수 있는데, 걔는 환경과 연결되는데 환경에 무엇을 압력에 의해서 불안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안 감정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 그 연말연시라든지 뭐 그 명절 때 뉴스에서 이제 앵커분들이 항상 하는 멘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명절에는 제발 그 친척 중에 취준생이 있으면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너 일자리는 구했어? 잘 될 것 같아?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캠페인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안 내려가요. 가족 모임에 잘 안 모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나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취직될지도 모르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환경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는 불안을 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상에서도 문제가 되고 진로 선택상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두 개는 좀 달라요. 자, 우유부단 미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정보를 제공하고요. 직업 정보를 줍니다. 야, 너한테 뭐 이런 괜찮은 뭐 채용 정보가 있어. 야, 너 한번 알아봐. 네한테 딱 맞을 것 같아. 그리고요. 상담을 진행하면요. 상담을 진행하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창피한 거야. 아, 내가 이 나이도 됐는데, 아, 부모님이 나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그죠? 근데 전공대로 가면 좋은데, 전공이 예를 들면 취업할 수 있는 그 없는 학과들 있어요. 예, 제가 왜 괜히 학과 비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일자리가 없는 학과들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미성숙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어리구나, 어리숙하구나, 이런 것 때문에 창피한 겁니다. 그 다음 무력감은 뭐냐면 그 압력이요. 그 압력이 요구되는 경우예요. 아,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너 그거 하려고 너 대학원까지 갔어?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 들였는데. 이럴 경우에 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무력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보하고 상담을 제공해도 어때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쌍가루 3번. 그래서 크게 그 행동주의적 직업 상담에서는 불안 감소 기법하고 학습 촉진 기법 두 가지 방법을 직업 상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 감소 기법 하나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불안 감소 기법, 학습 촉진 기법 별이 5개씩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불안 감소 기법, 홍수법. 특정 불안과 공포증을 가진 환자에게 단번에 강한 공포 자극을 직면하게 하는, 장시간. 그래서 불안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홍수처럼 쏟아내는 방법이죠.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환자한테 63빌딩에다 매달아 놓고 하룻밤 재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날 치료가 돼 있거나 아니면 미쳐 있거나 그렇겠죠. 극단적인 좀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장훈련, 불안을 역제지하는 방법으로 대인관계에서 오는 불안 제재의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행동주의 상담기법 할 때도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들이 있다라는 거죠. 주장훈련이다.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 이것도 했었죠. 그래서 근육 불둔이라고 했어요. 근육 불둔, 근육 이완 훈련, 마사지하고 불안 위계 목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둔감화 시켜주는 거. 그래서 근육 불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지 조건 형성, 이것도 했던 겁니다. 추가적인 강화 없이 불안을 일으킬 만한 단서들을 계속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 감정을 저착적으로 좀 둔감시키는 거죠. 무디게 해주는 거예요. 금지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습 촉진 기법 볼게요. 강화는 뭐예요? 행동의 빈도를 늘려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강화물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변별학습. 자, 변별학습 요거는 좀 정리해 볼게요. 변별학습은 자극변별, 그냥 고전적 조건 형성 방식의 자극변별하고 같은 개념이다. 변별 학습. 제가 흘린 글씨다 보니까 글씨를 좀 다시 써볼게요. 변별. 이쁘게 쓰려고 하는데 성격도 급하고 흘린 글씨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변별 학습은 고전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키너의 상자로 예를 들면요. 고전적 방식이긴 한데 스키너의 상자로 예를 들면 뭐예요? 그 쥐가 이제 미로를 갈 때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전기가 찌릿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기가 오면 요쪽으로 가면 먹이. 그러니까 내가 요쪽으로 가는 거는 뭐 잘못된 행동이면 뭐예요? 처벌을 받고, 요쪽으로 가서 좋은 행동이면 칭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자극을 변별함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바람직한 행동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잠깐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더 알아보기 위해서 학습 촉진 기법과 불안 감소 기법, 그다음에 직업 상담에서 이제 학습 촉진 기법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 좀만 볼게요. 변별 학습은 직업 심리 검사 도구들을 이용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직업 선택이나 직업 결정 능력 태도 등을 변별하고 비교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바람직한 행동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구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는 내담자의 특성에 대한 파악이라든지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할 때 뭐예요? 구분의 개념으로도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돌이가 흥미의 문제인지 진로 성숙도 검사도 있어요. 성숙도,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면 적성이 부족한지 이렇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갑돌이의 문제를 파악할 때도 우리가 변별학습이라는 개념을 써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설명이 나올 때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바람직한 행동,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는 개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대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구별하는 개념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저 여기 그 사회적 모델링도 있으니까 이것도 볼게요. 사회적 모델링하고 대리학습은 타인의 직업결정 행동에 대한 관찰이나 모방학습을 통해서 내담자가 직업결정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 이론에서 직업상담 이론으로 넘어갈 때 같은 용어라도 살짝 뉘앙스가 바뀐다는 걸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델링 볼게요. 모델링은 앞에서 했지만 타인의 행동이나 관찰을 통해서 결정학습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데 직업상담에서는 직업결정 방식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죠. 토큰법, 강화법 중에 하나죠. 강화법. 내담자의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때 다양한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강화물로 토큰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강화법이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반드시라기보다 뭐 한 회 걸러서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출제 빈도수가 높은 별 5개짜리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 지금 공부하신 거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배우신 불안 감소 기법을 배우셨죠. 불안 감소 기법하고 대비되는 치료 기법이 있으니 그게 뭐다? 학습 촉진 기법이다. 그래서 불안 감소 기법과 학습 촉진 기법은 행동주의 직업 상담 기법이다. 직업 상담 기법이다. 그죠? 자, 또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행동주의 상담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내적 행동 변화 기법 배우셨죠? 그죠? 자, 요거하고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었죠? 외적 행동 변화 기법 있었죠? 벌써 까먹으신 건 아니겠죠? 이건 뭐예요? 행동주의 상담이죠. 행동주의 상담, 행동주의 직업 상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구분한 건 뭐예요? 출제위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구분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맞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많이 혼돈되겠죠? 그러면서 비슷하나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출제위원들이 단골로 써먹겠죠? 섞어놓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묶어서 공부하셔야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자, 불안감소기법은 뭐하고 비슷하다? 내적 행동변화기법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같지는 않더라도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런 표현도 확실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제가 표현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양해 바래요. 일단 요거는 어때요? 요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외형적인 학습촉진기법하고 비슷하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한꺼번에 정리해 볼게요. 자, 불안감소기법이에요. 불안감소기법. 불안감소기법은 불안합니다. 홍수 나면 불안해요, 안 해요?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자, 홍수 주장의 둔감 금지네. 자, 됐습니까? 그죠? 불안감소기법은 불안하니까 홍수 주장의 둔감 금지라네. 아셨죠? 어떤 때요? 어떤 때? 내담자가 강변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있으니까 강변에서 모터사이클 탈 때는 홍수 주장의 둔감 금지네. 그래서 홍수법, 주장훈련, 둔감법, 금지 조건, 형성. 자, 얘는요, 강화, 변별, 학습이죠. 모델링, 토큰법. 그 다음에 내적 행동변화기법 볼까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인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최근에 인사했니?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 그 다음에 근육, 이완, 훈련, 그 다음에 인지적 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사고, 정지입니다. 외적 행동변화기법은 뭐였죠? 누구한테? 그렇죠. 주장형님이죠. 상모 쓴 분이 주장형님이라고 그랬죠. 상모 주장형님에게 최근에 인사했니? 상표법, 모델링, 주장, 훈련, 자기관리 프로그램. 물론 다 조금씩 더 있으나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하셔도 훌륭한 거예요. 요 정도만 하셔도 다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도 못 외우시는 수험생이 태반입니다. 일단은 요거 가지고는 다 가능하다.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잘 보시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상당히. 일단 요거 뭐 두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상표법은 강화법이죠. 그죠? 모델링이죠. 그죠? 토큰법은 또 뭡니까? 상표법, 강화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얘는 얘하고 유사하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학자들이 나눴기 때문에 왜 이때는 이걸 써야 돼? 왜 이때는 이걸 써야 돼?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암기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틀리면 안 돼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 하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인사는 내 마음에서 누구한테? 상모주자 형님한테 마음에서 냈죠. 최근에 인사했니? 아셨죠? 자, 강변에서 모터사이클 탈 때는 홍수 주장에 둔감하면 안 되네, 둔감 금지네. 이렇게 한 번씩만 하세요. 예, 옆에 사람 있으면 입만 뻥끗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안 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셨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직업상담에서 특정 공포를 치료하는 방법 볼게요. 체계적 둔감법으로 이제 특정 공포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소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 공포증 있죠. 그다음 미시유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걸 치료할 때는 이제 체계적 둔감법이라든지 노출 치료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가보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서 심상적으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점진적 노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급진적으로 하는 건 홍수법이죠. 그다음 모방훈련은 다른 사람의 공포 자극을 대하는 걸 관찰함으로써 치료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완훈련은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근육 이완 훈련이 대표적인데 근육 이완 훈련은 이건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그 상호 억제 원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 아름다운 바다 있고 옆에 야자수 있고 나른하면서 음악이 잔잔히 들리면서 이렇게 해먹여서 잠들려고 할 때 공포나 신경이 과민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행동주의 직업상담의 한계 보겠습니다. 행동주의 직업상담은 내담자의 정보 획득의 부족으로 인한 우유부단함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직업 결정 문제의 원인으로 불안에 대한 이해와 규명하는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불안의 원인, 이게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그 불안에 대한 어떤 뭐 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는 거죠. 불안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크리츠를 초반에 설명드릴 때 뭐 심리학계의 백종원 같은 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리츠는요, 굉장히 영리한 학자예요. 영리한 학자인 게 앞에 있는 선배님들이 만든 이론들을 자기 것으로 많이 융화시킵니다. 그래서 핵심들을 잘 뽑아내서 만들어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때요? 그 원조보다도 자기가 만든 심리검사 도구 툴이 더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든 학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학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괄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이론들을 다 가져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크리츠도 합의론적인, 그러니까 응용심리학적인 측면에서 합의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포괄적 직업상담의 의의 볼게요. 크리츠는 진로상담에 관련된 여러 이론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직업상담을 개발하였다. 여러 이론되니까 정말 많은 이론들을 가져옵니다. 거의 대부분 가져와요. 정신분석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간중심 이론, 특성요인 이론 등 다양한 상담 이론을 통합한 것으로 특히 모든 상담의 진단에 동글뱅이 쳐주세요. 진단 과정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담이든 간에 그 상담 안에서의 진단 과정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그 내담자의 진단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보고자 했던 게 크리츠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견해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의사가 아무리 수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의사가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 우리 상담사들도
뭐 어떤 언변력도 좋고, 그다음 뭐 인상도 좋고, 그다음 뭐 유머 감각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또 심리 검사에 대한 아무런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가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모르면 처치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내담자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단을 제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의 목적에는 진로 선택, 의사결정의 기술의 습득, 일반적 적응의 고양이 포함된다. 직업상담의 과정에는 진단, 문제 분류, 문제 구체화, 문제 해결의 단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이걸 분류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해결하는 부분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사결정의 기술의 습득, 결국에 의사결정적인 상담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정밀 타격을 해서 해소해내는 그런 타격이 상담의 기술이라고 보면 돼요. 마치 이제 미사일 쏠 때 딱 정밀하게 넣어가지고 딱 맞춰서 딱 없애는 것처럼 그런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면담 기법, 검사 해석, 직업 정보 등의 정보 등이 상담 과정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포괄적 직업 상담의 특징. 논리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을 의미 있게 절충시킨 모형이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쉬운 얘기예요. 봐봐요.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오면 어떤 이론들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중심적인 이론 계통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지적인 부분, 뭐 인지행동이라든지 행동주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인지적인 영역, 합리적인 영역을 가져오잖아요. 논리적인 영역을.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거 다 합친 거죠. 그 얘기예요. 짬뽕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에 그걸 문장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도 보는 거죠.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진단은 변별적이고 역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같은 얘기죠. 그죠? 윌리엄슨 개념도 가져오는 거죠. 이러면 변별적인 개념 가져오고 보딘의 이론을 가져오면 뭐예요? 역동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공부하시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내용을 하는 게 있고요. 쉽더라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고 너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시험에 약간 뭐 몇 년만 한 뭐 4, 5년 만에 여러분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4, 5년 만에 한번 나올 만한 개념으로 살짝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구색식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다스림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잘해 주시는 게 시험의 전략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직업상담사 시험은 60점이 합격입니다. 자, 3번. 검사의 역할을 중시하며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진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슨의 방식이라든지 또 보딘의 방식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인지정서 행동주의적 개념 가져오고 인본주의적 개념 가져온다 이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문장으로 푸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게다가 얘는요. 4번 볼게요.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등의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여 내담자 문제를 분류하고 진로 성숙도 발달이군요. 성숙 나오면 여러분 자동 반사적으로 뭐 나와야 돼요? 발달이론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발달이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슈퍼입니다. 슈퍼가 성숙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CDI라는 심리검사예요. 커리어 디벨로퍼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인벤토리라고 해서 이 내담자가 얼마나 진로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지 만든 사람인데 이게 원조인데 크리치가 CMI를 만듭니다. 자기가 성숙도 검사로. 근데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안 써요. 누구 거 쓴다? 크리치 거 쓴다. 그러니까 원조보다 자기 물건이 더 팔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CMI를 통해서 내담자의 직업 선택에 대한 능력과 태도를 검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게다가 발달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내담자를 진단하고 처치했던 게 이제 크리치라는 학자입니다. 자, 쌍가로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괄적 직업 상담의 과정. 자, 첫 번째 진단 단계예요. 자, 내담자에 대한 폭넓은 검사 자료와 상담을 통한 자료가 수집되는 단계이다. 그래서 내담자에 대한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데, 자, 디귿에 보시면 상담사는 직업 선택에 가졌던 문제를 이때 직업 선택에 가졌을 때 가졌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명료화 해석의 단계인데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하거나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내담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태도라든지 행동을 확인하고 대안을 탐색한데 상담사는 이때요.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3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단계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계예요. 즉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에 속하는데 이때 상담자는 상담과 검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행 방식을 추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명료화, 문제 해결을 단계 앞에 따서 진명문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포괄적 직업상담의 단계별 접근법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정이 초기 상담 단계 때는 어떻게 한다? 발달적 방법하고 내담자 중심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진단 단계 때는. 그 다음에 명료화 단계 때는 정신 역동적 접근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감정,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때는 약간 정신분석적인, 정신 역동적인 측면을 사용한다는 거죠. 저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단계 때는 다분히 의사결정적이기 때문에 특성 요인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상담자는 또한 지시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도 여러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에서 검사의 활용. 포괄적 직업상담에서는 상담 전 단계에서 검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초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중반에도 할 수 있고 후반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특성 요인에서는 초반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내담자의 가진 진로 문제를 가려내기 위해서 변별적 진단검사를 한다. 변별적 진단검사로는 직업 성숙도, 직업 적성검사, 직업 흥미검사를 사용한다. 역동적 진단에서는 심리 측정 자료에게만 의존한 통계적으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리검사라는 건 사실 통계 자료를 통한 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실험군 100명 중에 지금 내담자 갑돌이는 어느 위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 그 다음에 등수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동기가 없다면, 그죠? 예를 들면 누가 소질이 있어요. 근데 얘가 동기가 부족하다면 어때요? 그렇죠. 성공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와 상호작용해서 상담자의 주관적 오류라든지 통계적 오류를 보완하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적 진단에서는 내담자의 직업선택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게 된다. 자, 포괄적 직업상담의 평가. 자, 요거 보기 전에 요 얘기부터 할게요. 자, 어때요? 보니까 좀 잘 만들었죠? 장점들 쫙 가져와서 만들었죠? 그래서 단점이 없어요. 단점이 없다 보니까 굳이 단점을 찾아내자 보니까 뭐예요? 직업적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다양한 직업상담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통합했다. 여러 상담의 이론 체계를 가져옴으로써 체계적인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 한 개, 단점입니다. 직업상담 문제에서 진업상담과 취업상담이 적합하지만 취업 후에 적응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다. 다른 거는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 적응 관련된 이론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단점을 찾기가 없는데 단점은 좀 잡아야 되니까 잡는다면 직업 적응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릴 시간이네요. 자, 크리치도 했으니까 크리치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리치의 직업 상담 과정이죠. 크리치의 직업 상담 과정 뭐였죠? 진, 명, 문이죠. 그래서 첫부터 뭐 한다? 진단부터 한다. 진단, 그다음에 명료화, 문제 해결. 진단 단계, 명료화 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다. 그래서 크리치는 명문가 자녀에서요. 명문가 자녀로서 어딜 갔어요? 문제 유형 있었겠죠? 문제 유형. 적십자 취직했다고요? 아니요. 적결현의 의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셨죠? 적결현의 의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문제 유형에 적응성, 그다음에 결정성, 현실성. 그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안 적었습니다. 일부러 한 번 더 교재 찾아보시라고. 자, 다시. 크리치는 진짜 명문가 자녀로서 적결연에서 성장했네. 아셨죠? 명의사가 되었네. 아셨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즐겁게 핵심 잡아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가 많이 적응이 되셨을 텐데요. 자,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주고 계속 이렇게 살을 붙여가는 강의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하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대단히 어려운 단원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세 번째 챕터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